우리 일상 속 숨겨진 이야기. 장애인, 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시간. 나만 몰랐던 이야기. 안녕하세요. 김종서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미랄복지재단 스토리텔링 공모전 4회 우수상 수상자 김세훈님의 춤추는 구두입니다. 절름발이 혹은 딱새. 아버지는 대체로 그렇게 불렸던 것 같다. 내 기억이 닿을 수 있는 깊숙한 유년 시절부터 아버지는 구두방 사장님이셨다. 새벽같이 나가 저녁 늦게야 돌아오셨던 아버지의 젊은 생김새는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절뚝대던 다리, 그리고 묵은 상처와 새로 생긴 생채기가 빼곡하던 거친 손만큼은 아직도 생생하다. 도통 바르게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림자같이 질질 끌려다니던 다리는 좁고 칙칙한 구두방과 닮아 있었다. 사춘기에 들어선 내게 아버지는 부인하고 싶은 존재였다. 어느 날은 우리 아버지가 장애인의 구두 닦기라고 비아냥대던 친구와 주먹 다짐을 하고 억울한 마음에 아버지의 구두방에 달려가 소리쳤다. 남들이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아버지를 절름발이 딱새라고 불러. 장애인인 건 그렇다 쳐도 이딴 구두방쯤은 때려칠 수 있는 거잖아. 막내 아들의 철없는 물음에도 그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구두도 아프면 병원이 있어야 하는 거야. 특히 아버지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편안한 신발은 정말 소중한 거야. 딱새든 뭐든 아버지의 직업도 꼭 필요한 일이란다. 친절하고 솜씨 좋았던, 무엇보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신는 특수화까지 수선해 주셨던 아버지의 구두방은 나의 심술궂은 바람과는 상관없이 나날이 손님들로 북적댔다. 하지만 난 여전히 친구들의 아버지와 다른 내 아버지가 부끄러웠다. 내가 당신의 키를 훌쩍 뛰어넘을 만큼 자라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아버지의 몸은 이상 신호를 보내왔다. 시커먼 구두약과 여러 가지 약품들은 아버지의 심장을 얼룩지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고, 그와 동시에 내 사춘기는 마침표를 찍었다. 학교가 파하면 구두방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가장 벅차하시던 작업이 끝난 신발을 제 주인에게 가져다 드리는 일을 도왔다. 깨끗하게 닦이고 말끔하게 수리된 신발을 새 신인 듯 신어보며 즐거워하는 사람들. 살짝 미소까지 짓는 신발 주인들의 모습에 당신의 직업이 보람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아버지의 일터에서 그렇게 나는 어른이 되어갔다. 아버지의 소원처럼 나는 대학에 입학했고 얼마 후 영장을 받게 되었다. 훈련소로 떠나기 며칠 전 구두방에 들른 내게 아버지는 다 낡은 구두와 새 구두 하나를 손에 들고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다. 훈아, 이 두 구두 중 하나를 골라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새 구두를 택한 내게 아버지는 외려 낡은 구두를 번쩍 들어 보이셨다. 아버지는 생각이 좀 다르구나. 아버지는 이 낡은 구두가 더 좋다. 새 구두는 폼나고 멋지게 보일지 몰라도 내 발 모양에 따라 길이나 있고 편한 낡은 구두보다 못하다는 게 아버지 생각이다. 훈아, 더럽고 냄새나는 구두라도 내 기술을 믿고 찾아와주는 손님들 덕에 너희들을 다 키워낼 수 있었는데 내가 어찌 그 고마움을 잊을 수 있겠니? 아버지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이 일이 아버지는 자랑스럽구나. 영업시간이 끝난 후 아버지의 구두방은 문을 닫았지만
아버지와 나는 작은 그 공간에서 처음으로 부자만의 파티를 시작하고 있었다. 소주 2병에 마른 오징어 1마리를 두고 날이 새도록 아버지와 나는 오래도록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얼큰하게 취기가 오르신 아버지는 갑자기 내게 춤추는 구두를 보여주랴? 라고 말씀하셨다. 무슨 소리인지 의아해하는 나를 보시며 아버지는 찰칵 카세트 테이프를 거셨다. 고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빨간 구두 아가씨의 장단에 맞추어 아버지는 구두 2개를 손에 끼신 뒤 탁자에 의자에 두드리기 시작하셨다. 솔솔솔 오솔길에 빨간 구두 아가씨. 똑똑똑 구두 소리 어딜 가시나 한번 뒤돌아볼 만도 한데 발걸음만 하나 둘 세며 가는지 빨간 구두 아가씨. 또각 또각 똑똑똑 또각 똑 또각 똑. 아버지의 살뜰한 솜씨로 잘 고쳐진 구두는 아버지의 말씀처럼 음악에 맞추어 신나고 경쾌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버지와 나는 그 장단에 어우러져 밤이 새도록 노래를 부르고 들썩들썩 어깨춤을 추었다. 아버지와 나 단 둘만의, 아니 구두 한 켤레도 함께였던 파티의 여우는 가라앉지 않았지만 나는 잠시 아버지의 아들이란 이름을 뒤로 한 채 대한의 아들이 되어 군에 입대하였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진을 매일 들여다보며 아버지를 원망했던 지난 날들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리고 제대를 하게 되면 세상에 어느 아버지보다 훌륭한 나의 아버지께 당당한 아들이 되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기다려주지 않으셨다. 고작 3개월. 100일 휴가를 채 나오기도 전에 아버지는 심장병으로 세상을 달리하셨다. 아버지는 한 켤레의 구두와 신발에도 늘 정성을 다하셨다. 시장 구석, 탁한 공기와 지저분한 모습이 전부였던 구두방에서 당신은 온전치 못한 다리를 부여잡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행복을 바라며 구두에 광택을 내셨다. 구두가 망가진 누군가의 불편함을 덜어주시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려가며 구두를 수선하셨다. 그 성실함은 우리 가족에게는 빛나는 미래를 선물했고 감사의 마음은 수많은 이들에게 힘찬 발걸음을 선물했으리라. 내 아버지는 장애인이셨다.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무서워 땅을 보고 걷는 습관이 생겼던 많이 배우시지도 못한 구두 수선공. 당신은 어쩌면 숙명처럼 세상 가장 낮은 곳만을 보며 사셔야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게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아버지. 나는 안다. 구두를 닦고 수선하는 일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 하시던 내 아버지는 건강하게 다시 태어난다 해도 구두 수선공의 일을 택하시리라는 것을. 제 주인의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안고 달려온 낡고 아픈 구두들을 안타까워하시며 세상의 모든 구두를 춤추게 만들기 위해 또 비지땀을 흘리실 것을. 그렇다면 나도 구두 수선공의 아들로 거듭 태어나 아버지와 춤추는 구두와 함께 멋진 파티를 열고 싶다.